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유튜브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학원 배달 막말녀 사건에 관해서 어떤 사건의 발생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막말녀의 통화 녹음 내용과 그리고 기타 그 해당 학원의 원장님이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그 막말녀 그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마땅히 없어서 막말을 잘 하시니까 막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 막순이로 막말하신 분을 지칭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막순이 그분의 사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막순이가 직접 했던 말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 말고 다른 업체한테 시켰을 때에도 저희 집이 인천이에요. 네, 그런데요. 근데 청라에서 어떻게 잘못 와가지고 서구까지 왔어요. 그때도 4,000원이면 오는 거리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 입으로 본인 집이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서구가 이렇게 넓더라고요. 이 넓은 지역 안에 방금 대화 내용에서 나왔던 청라, 이 인천 청라 이 지역이 이쪽 서구.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본인께서 그 서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서구청역 아니면 하여튼 이쪽 연희동 이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 청라 어디 있는 이 청라 어딘가에 있는 여기서 배달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달이 그때 당시에 이쪽 지역으로 배달이 왔겠죠. 그래서 한 3km에서 4km 내지 그런 거리를 그쪽 인천 지역에 배달한 분께서 배달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4,000원이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저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여기 인천 서구청역 요 근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지 언급을 왜 하냐면 여기 서구청역 서구 인천 서구 쪽에 사시는 분이 2020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집에서 일자리를 찾던 막순 씨는 구인 구직 사이트를 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여기 서구청역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출퇴근 시간으로 따지면 한 1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 대방역 근처의 모 어학원에서 초등생들이 등원 하원할 때 셔틀버스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직 공고를 보고 학원을 찾아갑니다. 11월 초 정도에. 네, 찾아가서 이제 원장님이랑 면접도 보고, 그래서 원장님이 오케이 한 다음에 11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셔틀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달력을 보시면은 한 11월 둘째 주부터 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2020년 12월이 돼서 4주,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들에서는 영업 금지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막순 씨는 12월 7일, 12월 8일 이때부터 약 3주간 셔틀 도우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희 학원에 근무하신 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둘째 주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둘째 주부터 한 3, 4주 근무하시고 바로 학원 집합금지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그래도 갑작스러운 그런 정부 정책의 발표지만 그래도 셔틀 기사님들과 셔틀 도우미분들한테 그 월급의 반 정도 되는 50% 정도의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지나가도 코로나 그거는 이제 수그러들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기간을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1월 말까지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우리 막순 씨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두기 때문에 학원이 문을 안 여니까 원래 생각했던 월급보다 반토막 난 금액을 12월 그리고 1월 약 2달 동안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8주 동안 셔틀 도우미와 셔틀 기사님들이 운행을 안 할 때도 급여를 50%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 막순 씨가 통화 내용에서 본인이 직접 말했던 뭐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들어온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실제로 셔틀 도우미 일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기사님 옆에 앉아 있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그게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실제로 12월, 1월 2달 동안 집에서 앉아만 있었는데도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분 말이 뭐 틀리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그렇게 1월 말까지 그냥 이제 집에서 쉬고 있던 막순 씨는 오랜만에 학원 영업 정지도 끝이 나고 그렇게 해서 2021년 2월 1일 월요일에 셔틀 도우미 일을 하러 또 학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학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이미 그 마음을 먹었는지 뭐 그만둔 이유는 뭐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라고는 하는데 진짜로 그게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뭐 몸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건지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그만두는 건지 그냥 일을 뭐 안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좀 불안정하니까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뭐가 됐든 제가 볼 때는 이때 이미 뭔가 마음이 뜬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출근을 한 이 막순 씨는 한 2달 동안 일을 안 하면서도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된 그게 좀 눈치가 보였는지 아니면 뭐 그냥 내기에서 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무튼 어떤 이유로 그 막순 씨는 학원 쌤들한테 커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막순 씨는 오랜만에 학원을 왔으니까 평소 이제 시켜 먹던 본인 집 주소에서 학원 주소로 배달의 민족 어플 주소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동작 에이프릴 어학원 뭐 이렇게 적겠죠. 치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막순 씨는 대충 보고 그냥 메뉴에 있는 동작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뭐 막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완료를 했겠죠. 근데 뭔가 그 커피를 사긴 사는데 뭔가 쿨하게 사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최대한 좀 저렴한 커피를 찾기 시작합니다. 카페 목록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메뉴에 있는 거는 대충 보니까 뭔가 비싸. 아메리카노가 3,000원씩 하니까 뒤로 갑니다. 그리고도 막 쭉 내려보는데 대충 이렇게 봐도 아메리카노가 너무 비싸. 이런 데는 뭐 4,100원씩 하니까 뒤로 가고 그래서 쭉 내리면서 저렴한 카페를 찾습니다. 뭐 이디야 커피를 들어가 봐도 이디야 커피도 아메리카노 한 개 3,2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뒤로 가다가 결국 찾은 게 메가커피. 메가커피는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노가 2,000원, 2,5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비록 배달료가 한 3,400원, 3,500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료 가격이 싸니까 여기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6잔을 시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추측이 들어간 재구성 그런 거기 때문에 해당 이 카페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2월 1일 오후 5시 전후로 해서 이 커피 6잔을 주문을 하고 해당 카페에서는 음료를 준비해서 배달된 기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배달된 기사님은 그 음료를 픽업해서 배달 주소지로 배달을 갑니다. 한 이쯤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갔겠죠. 여기로 네 갔는데 가보니까 배달 기사님이 도착해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해당 주소지로 가보니까. 그래서 배달 기사님은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주문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5시 25분경에. 근데 주문자는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달 기사님은 또 다음 배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이렇게 메가커피에도 전화를 해보고 지금 배달을 왔는데 주소지 와보니까 그냥 건물 공사 중이다. 그리고 뭐 주문자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오간 다음에 결국 이제 다른 주소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막순 씨가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설정했던 주소가 동작 에이프릴 어학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설정했던 주소지가 보시면은 여의 대방로 200 동작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소지가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공사하는 이 주소지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의 대방로 200.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에는 왜 여기로 떴을까? 네, 그거는 이 건물이 공사하기 전인 그러니까 이 사진이 엄청 최근에 찍혔어요. 2021년 1월에 찍힌 사진인데 이 설정을 2019년 1월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 위치에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 어플의 어떤 뭐 오류상 그런 것 때문에 주소지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순 씨는 뭐 대충 보고 찍었던 주소가 변경 전 주소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860m 정도 떨어진 이쪽으로 에이프릴 어학원은 옮긴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걸 알게 되고 그 해당 배달 기사님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거기 공사하는 데에서 저희 학원까지 충분히 오토바이 타면 1분이면 와요. 왜냐면 버스로도 2분이면 아니 오는 그 거리거든요. 기준을 왜 손님께서 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 장소에서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달 기사님은 바뀐 주소지로 도착을 해서 막순 씨를 찾습니다. 근데 찾아가지고 커피를 전달해드리고 하니까 그 배달 기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그래도 고객님이 처음에 배달 주소지를 오기한 게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요금 3,000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그 막순 씨는 뭔가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배달 기사님을 대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은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학원에도 올라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막순 씨는 추가 배달비 3,000원 아니면 3,000 몇백 원 정도를 또 이렇게 추가로 지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배달 기사님은 다시 이렇게 원래 또 본인이 하던 일로 돌아가서 계속 일을 하셨고 그렇게 일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순 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억울했나 봐요. 뭐 자기 딴에는 본인 생각으로는 그 잘못 기재된 주소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거 왔다고 해서 추가 배달비 3,000 얼마를 받는 게 막순 씨 본인 생각으로는 뭐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가 거기 공사하는 데에서 저희 학원까지 충분히 오토바이 타면 1분이면 와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12,000원짜리 커피를 먹고 7,000원에 배달비를 내면. 그러니까 막순 씨 본인은 오토바이로 타면은 뭐 1분이면 오는 거리를 뭘 그렇게 추가 요금을 받고 그러냐 이게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리면 그냥 주소지 잘못 배달이 갔으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오던가 그 본인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줌으로써 3,000원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억울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막순 씨.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려고 배달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 돈을 더 왜 받아가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현금이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받기로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건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할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이걸 보는데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해당 배달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 눈이 약간 강동원 눈 아닌가요? 강동원님 눈 같은데 보시면은 뭐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이분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강동원 씨가 비슷한 각도에서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인데 약간 눈매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인데 진짜로 좀 강동원님 느낌이 좀 나죠? 이 눈매 쪽이?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데 좀 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막순 씨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리고 뭐 막순 씨가 이분한테만 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당 메가커피 그쪽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뭐 억울하다는 둥 뭐 돈 배달비를 뭐 12,000원 커피를 시키는데 뭐 7,000원 정도를 내는 게 말이 되냐는 둥 그런 식으로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당 배달 기사님이 일을 하는 그 배달 대행 사무소 거기에 지점장님 그분이랑 또 그 막순 씨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통화 내용이 지금 많은 곳에 알려져 있는 19분 정도 되는 그 녹음본인 거죠. 네. 그렇게 막순 씨는 그 지사장님이랑 또 언쟁을 벌이면서 뭔가 자기가 꿀려 보이긴 싫었던 건지 본인이 뭐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번다느니 막 그런 발언도 하게 되고 저기요, 얼마 버는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잘 버시는 분은 1,000만 원도 그렇게 가져가요. 그렇게 고생이 네? 1,000만 원이야? 내가 일주일에 버는 게 1,000만 원이 미안한데. 뭐 결국은 그 3,000원 정도 추가로 낸 금액이 아까워서 막 따지고 했을 거면서 여러 가지 어떤 트집을 잡으면서 막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직업 전체적으로 비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막순 씨는 12,000원짜리 커피를 시키면서 냈던 그 7,000원의 배달비가 아까워서 부들대면서 전화를 했지만 본전도 못 건지고 통화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2월 2일 낮에 그 막순 씨는 원장님한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사 문제로 그리고 뭐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식으로 알리게 됩니다. 2월 1일 날 셔틀 안전지도 도우미로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2월 2일 날 낮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개인적인 가족사 문제와 가정사 문제와 건강 문제로 너무 몸이 아프고 이래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그럼 일단은 그만두시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 막순 씨가 말한 개인적인 사정, 가정사 이 부분은 제가 캐치한 바로는 뭐 본인의 이혼 관련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들려드릴 내용을 보면은 근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명예훼손이 걸린 문제니까 제가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실은 그분이 그만둔다고 말하셨을 때 저한테 말해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차고. 이게 원장님이 인터뷰 초반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후반 부분에 뭐 무의식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실은 이혼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새파랗게 젊으신 분이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 분이 이혼을 했다는 건 분명히 부부 사이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유측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원장님이 언급한 새파랗게 젊은 분 그리고 이혼을 했다는 당사자가 아마 그 막순 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도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했을 겁니다. 한 11월에 한 달 일하고 그래도 12월, 1월 그래도 월급의 반 정도는 챙겨줬는데 일을 한 개도 안 했지만 챙겨줬는데 갑자기 2월 1일 날 오랜만에 출근을 해서 일하고 또 학원 그 원생들을 좀 돌봐야 될 시즌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괘씸하기도 했을 겁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막순 씨는 2월 2일 날 원장님 뒤통수를 시게 한번 때리고 퇴사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9시경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한 개인 웃긴 대학 사이트에 지점장님이랑 막순 씨랑 통화를 했던 통화 녹음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올라오게 된 경위가 보니까 지점장님이 본인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지점장님이 너무 좀 화도 나고 황당하고 하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다가 해당 녹음본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배달일 하시는 분들 관련 단톡방이었겠죠. 그래서 그 단톡방에 녹음본을 올렸는데 그 단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점장님의 어떤 입장이 돼서 지점장님이 올린 것처럼 해서 글을 작성해가지고 웃긴 대학 그 웃대에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월 2일 뭐 밤 9시경이었는데 밤 사이에 그게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각종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이런 쪽에 일단은 먼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막 퍼지고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하니까 2월 3일 날 아침에 해당 원장님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문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이 생각보다 막 엄청 커지고 하니까 그 해당 배달 대행 지점에서도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분이 서 있고 언론사 관계자분들, 기자분들,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사건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은 제가 아직 풀 버전을 입수를 못했는데 여기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 배달 대행 기사분들의 어떤 단체에서 올린 공지사항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올라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기사에 대한 갑질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올린 게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 지점장인 것처럼 올린 게시글은 삭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글이 올라왔던 웃긴 대학 그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되던 것 같습니다. 그 막순 씨의 채용부터 해서 이제 근무하고 또 한 2달을 쉬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학원에 출근해서 뭐 커피를 사고 배달 주소를 잘못 입력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정리를 위한 정리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벌써 한 7, 8년이 됐네요. 제가 2013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저도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도 않았고 그랬는데 네, 일단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